참 별일이죠. 여름의 끝과 가을의 시작이 이렇게 분명하게 갈렸던 해가 있나 싶어요. 어제까지 여름, 오늘부터 가을, 이렇게 나뉘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주말 사이 비가 내리고 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순식간에 가을의 깊숙한 곳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노을 지는 창가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김경아입니다. 지난 밤새 살짝 내린 비로 더욱 청명했던 목요일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높아진 하늘과 선선해진 기온이라서 요즘 살만하다 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그래도요, 아직 한낮 기온은 높아서 그런지 일교차가 심해요.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던데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내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남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좋은 습관은 남겼던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 빨리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또 건강하신 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정겨운 음악과 함께 차분하게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마다 예쁘게 피어있던 꽃들을 보며 참 많이 웃었고 참 많이 울었지.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그러다 내가 시들어갈 때면 그 꽃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내게 남아있던 건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줬지만 보지 못했던 너.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맘에 새길 거야. 내가 주는 사랑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기에 그 모진 말들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 나는 그렇게 너로 인해 숨을 쉰 거야. 이렇게 너는 나의 우주야. 지금처럼만 빛나는 거야. 더 커다란 기대보다는 그저 함께 있음에 감사하며 잊지 않는 거야.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에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맘에 새길 거야.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에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맘에 새길 거야.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주었던 그대만을 내 마음에 새길 거야. 가사가 너무 좋다고요. 남과자동의 이설이님, 로이킴의 봄이 와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노을 지는 창가에서 첫 곡으로 박종민과 로이킴이 함께 부른 봄이 와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노을 지는 창가에서는 매주 목요일 여러분 찾아뵙고 있어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 정리하는데 정겨운 음악, 편안한 음악 들려드리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된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수의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그리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리운 이름 두 곡 계속 듣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빈틈이 있었다면 사랑했을 것이다. 사랑했을 것이다. 어둠은 내려앉는데 그대 들려준 한 줄 시도 못 쓰고 기억 속으로 차가운 한개비만 내린다. 꽃잎을처럼 사각거리며
그대 들려준 한 줄 시도 못 쓰고 기억 속으로 차가운 한개비만 내린다. 꽃잎을처럼 사각거리며 가슴 저미는 그리움 쌓이고 세상에 눈부시 들었어도 깊고 고요한 그대 품에서 잠들었으면 잠시라도 잠들었으면 그대 품에서 잠들었으면 그대 품에서 잠들었으면 그대 품에서 잠들었으면 그대 품에서 장살 저편 멀리 아침 해가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는 곳에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 지나는 실바람이 소리 없이 내게 다가와 속삭이듯 전하는 꿈속에도 그리운 이름 어머니.
그림자 속에 반짝이던 그리운 이름 어머니. 새벽 기다리는 수많은 별들처럼 작은 가슴 속 깊이 외쳐 부르는 그리운 그 이름 어머니. 네, 80년대에 한참 부르고 들었던 노래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그리운 이름 들으셨습니다. 노을 지는 창가에서 여러분과 함께 편안한 음악, 정겨운 음악 들려드리면서 하루 일과 마무리하는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김성호의 회상 같이 듣겠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의 눈을 보았지.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어.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멀어져가는 뒷모습 보면서 두려움도 느꼈지. 나는 가슴 아팠어. 때론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한두 번 원망도 했었지만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 너무 내 맘을 아프게 했지. 서로 말없이 걷기도 했지만 좋은 기억이었어. 너무 아쉬웠었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마음도 평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가을 편지 이성선. 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고지처럼 하늘이 한 칸씩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 빈 곳에 맑은 영혼의 잉크물로 편지를 써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사랑함으로 오히려 아무런 말 못하고 돌려보낸 어제. 다시 잃으려 해도 그르칠까 차마 또 말 못한 오늘. 가슴에 고인 말을 이 깊은 시간 한 칸씩 비어가는 하늘 백지에 적어 당신에게 전해달라 나무에게 줍니다. 너를 사랑하고도 늘 외로운 나는 가둘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이고 어두운 방 구석에 꼬마 인형처럼 멍한 눈 들어 창밖을 바라만 보네. 너를 처음 보았던 그 느낌 그대로 내 가슴 속에 머물길 원했었지만 서로 다른 사랑을 꿈꾸었었기에 난 너의 마음 가까이 갈 수 없었네. 저 사나는 노을은 항상 나의 창에 붉은 입술을 부딪혀서 검게 멍들고 멀어지는 그대와 나의 슬픈 사랑은 초라한 모습 감추며 돌아서는데 이젠 더 이상
네, 전유나가 부르는 너를 사랑하고도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소개해드린 시는요, 이성선님의 가을 편지라는 시였습니다. 누구에게든 편지 한 장쯤 쓰고 싶은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을 핑계 삼아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나 스스로에게라도 한 장의 편지를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넓은 하늘 아래 한층 순수해진 마음으로 우리 이 가을을 맞이해 보시면 어떨까요? 노을 지는 창가에서 다음번에 준비한 곡은 푸른 하늘이 부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난 어두운 밤이면 홀로 많은 고민을 했지. 내게 소리도 없이 다가온 일들의 잠 못 이루며 난 언제나 혼자라는 괜한 고독에 잠겨 내 곁에서 날 기르고 있던 외로움의 커튼에 쌓였지. 수많았던 밤은 나에게 잠을 지우지 않았지. 헤어짐의 아픈 그 사랑에 추억의 눈물을 흘리고 목적도 없이 보냈던 나의 하루하루는 이젠 지쳐버린 내 몸 위로 향기 없는 꽃 심어 놓았지. 하지만 이젠 우리 서로가 이렇듯 한데 모여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네.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노래소리를 위해 많은 고민 괜한 고독 모두 다 잊을래. 우리 모두 여기에 모여 서로의 짐을 풀어놓고 같은 곳을 향해 노래할 거야. 우리 모두 여기에 모여 아픔의 시간 잊은 채로 더 높은 곳 향하여 달리고파. 난 어두운 밤이면 이젠 홀로 기도를 하지. 아직 내게 남아있는 미움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항상 내 곁에 있었던 낡은 피아노 치며 어두운 밤 환히 빛나게 만든 노래를 부르며 밤지새네. 하지만 이젠 우리 서로가 이렇듯 한데 모여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네.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노래
하지. 아직 내게 남아있는 미움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항상 내 곁에 있었던 낡은 피아노 치며 어두운 밤 환히 빛나게 만든 노래를 부르며 밤지 새네.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요.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그댄 모르잖아요. 나는 아니란 걸 눈길 줄 만큼 보잘것없단 걸. 다만 가끔씩 그저 그 미소 여기 내게도 나눠줄 순 없나요.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며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 한마디 그대 사랑합니다. 어제도 책상에 엎드려 그댈 그리다 잠들었나봐요. 눈을 떠보니 눈물에 녹아 흩어져 있던 시린 그대 이름과 헛된 바람뿐이 낙서만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 한마디 그대 사랑합니다. 이제 너무나도 내겐 익숙한 그대 뒷모습을 바라보면 흐르는 눈물처럼 소리 없는 그 말 그대 사랑합니다. 네, 들으신 곡은 팀의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노을 지는 창가에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9월 26일이잖아요.
지난 역사 속에 9월 26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옆나라 일본에서는요, 그 스가루 해협에서 여객선 토야마루가 태풍으로 인해서 침몰을 한 그런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1954년 9월 26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의 여객선 토야마루호가 스가루 해협을 항해하고 있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침몰하게 됐습니다. 당시 홋카이도의 하코다테와 혼슈의 아오모리 사이를 운항하고 있었는데요. 승객과 승무원 등 총 1,309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던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태풍이 스가루 해협을 강타하면서 토야마루호는 심각한 그 선체 피해를 입게 되었고요. 결국 침몰하게 됐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1,159명이 사망이라는 그런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해운 역사상 가장 큰 비극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9월 26일 일본은 별로 좋지 않은 사건이 또 있었어요. 몇 해 뒤인 1959년 9월 26일에는요. 일본 전 열도에 태풍 베라가 상륙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이 태풍의 위력으로 인해서 그 일본 열도 전체에 가장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가보면은요,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이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을 한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0년 9월 26일의 일이에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F 케네디 상원 의원과 공화당 후보였던 리처드 닉슨 부통령이 그 4번의 텔레비전 토론 중에서 첫 번째 텔레비전 토론을 벌였는데요. 당시에는 미 전체 그 인구의 3분의 1인 7천만 명 가량이 시청을 했다 그래요. 현대 정치 이벤트로 가장 남아있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 당시 그 토론, TV 토론에서 케네디 후보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유창한 언변으로 건강함과 자신감을 부각시킨 반면에 상대방인 닉슨 후보는 땀을 흘리면서 말을 더듬고 허약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케네디는 6주 뒤에 열린 대선에서 초접전 끝에 승리를 하면서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2002년 9월 26일 대구 와룡산에서 실종된 개구리 소년 유골이 11년 만에 발견된 날인데요.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에 살던 5명의 그 구민학생들이 도룡뇽알을 줍겠다고 인근 와룡산에 올라갔다가 동반 실종이 된 사건이죠. 우리나라에서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에 이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타살로 주장되긴 했지만 범인은 끝내 잡지 못하고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9월 26일 옆나라 일본에도 큰 피해가 입는 인명 피해가 입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던 그런 날이네요. 9월 26일 2024년 목요일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조용하고 평온한 하루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 지나갈 때까지 그런 편안한 마음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며드는 순간이야 조금은 두려워도 애써 내색할 순 없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에 자주 비행했었잖아 친구들과 말썽장이 거북이 비행기로 올라타 준비된 날 수많은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모르게 잘부절하고 있어 이럴 땐 침착해 좀 자연스럽게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발 건너 날아가고 싶어 울었던 저런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Yes, fly.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하늘을 나르는데 아무 걱정 없는데 왠지 철딱선이 없었나 문득 이거 내 모습 처수에 따운데 쳐다보지 말아요 다들 처음 딸 때 이러지 않았나요 딴데 봐요 신경 쓰지 마요 나 혼자 이런 날 좋아요 어떤 느낌일까 정말 새들처럼 나는 기분 세상 모든 것이 점처럼 보여지겠지 굉장히 거북이 비행기로 드디어 출발한다 수많은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모르게 잘부절하고 있어 이럴 땐 침착해 좀 자연스럽게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발 건너 날아가고 싶어 울었던 저런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네, 노래 두 곡 들으셨어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그리고 거북이의 비행기 들으셨습니다. 노을 지는 창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그 가을 태풍의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해협에서 발생한 그 가을 태풍의 영향으로 여객선이 침몰돼서 1,000명이 넘는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보통 태풍 하면 여름 태풍을 생각하는데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훨씬 힘세고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 지난 역사 속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 아시죠? 2003년 9월 12일에 발생한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이 피해 복구액이 10조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장 피해 복구액이 컸다라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2012년 9월 16일에 발생한 태풍 산바가 현재 2위로 그 대형 태풍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위로 기록되어 있는 태풍 미탁도 있는데요. 이건 심지어 2019년 10월에 발생한 태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49년 만에 포항제철소 가동을 중단시켰던 흰남노, 그 흰남노 태풍 역시 2022년 9월 3일에 발생한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가을 태풍은요, 여름 태풍만큼 자주 오지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이렇게 강력한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선선해져서 좋다라고 하지만 일기예보에 의하면 앞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가을 태풍이 올 확률이 많다라고 합니다.
주변 살펴보시고요. 태풍 피해 없도록 준비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조갑경의 노래 듣겠습니다. 바보 같은 미소. 그대의 눈빛은 언제나 나에게 그대의 눈빛은 언제나 나에게 세상의 모두를 얘기해 주지만 나의 어둡고 슬픈 뒷모습을 감싸주지 못해요. 나의 미소는 언제나 그대에게 사랑의 모두를 얘기해 주지만 그대의 너무 화려한 미래를 밝혀줄 순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없는 나의 맘 우리의 사랑이 얼마 남지 않아서도 아름다운 그대 모습에 그리워져 바보 같은 미소만 짓네. 나의 미소는 언제나 그대에게 사랑의 모두를 얘기해 주지만 그대의 너무 화려한 미래를 밝혀줄 순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없는 나의 맘 조갑경의 바보 같은 미소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다고 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